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의 의견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내일 개정안의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상정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당은 주초에 본회의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이고 야당은 황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지적하며 여당 의견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또 김유정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정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메르스 관련 진정되지 않고 있는 메르스 사태이겠습니다만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도 조금 관심은 덜하지만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조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현안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겠죠. 이 국회법 개정안, 또 한 가지는 이제 황교안 총리 후보자 문제인데, 자 먼저 국회법 개정안, 이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앞서 이승현 기자는 야당 내에서 교통 정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전해줬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메르스 전국이 이제 한 달 가까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또 그에 못지않게 그동안 당청 간의 갈등, 또 이 국회와 또 청와대 간의 갈등을 야기해 왔던 것이 또 이 국회법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상당히 이제 중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면서 중재안을 내놓으셨는데, 예. 새누리당은 일단 찬성을 했고요.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도 기류는 일단 지도부에서는 수용하는 쪽으로의 어떤 생각도 가지고 계신 듯한데, 결론적으로는 내일 있을 의총에서 최종 정리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총을 열면은 이제 워낙 또 이 강경한 입장들이 결론을 도출하는데 많이 또 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의총 결과를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만은 설사 중재안을 이제 수용을 해서 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자구 수정을 해서 보낸다 할지라도 문제는 청와대의 입장이 또 관건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청와대가 여전히 중재안을 아마 내용은 다 이미 보셨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또 여전히 위헌이다라고 또 목리를 부릴 것인지, 이게 과연 위헌몰이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새누리당의 특히 유승민 원내 지도 체제를 흔들기 위한 유승민 몰이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민감하고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내일 의총 결과에 따라서 중재안이 수용돼서 그대로 수정돼서 갈지, 아니면은 중재안이 수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원안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또 청와대 입장 자체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서 내일 의총까지 좀 지켜봐야겠다 이런 네네. 말씀이시고. 네. 의장의 중재안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하는 걸 좀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처리하여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애초에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위헌 소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위헌이다라는 말은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러면 강제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국회법 개정이 사실은 그 원료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하고 맞물려서 사실은 그렇죠.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제 국회법 개정, 지금 본말이 좀 전도된 측면이 있고, 또 야당 일각에서 아마 세월호 특위의 조사관을 누구로 하느냐의 문제하고도 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과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같이 오히려 있죠? 이제 국회법 개정안을 가지고 이제 이러한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미 김유정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국가의 보건 안보에 완전히 지금 구멍이 뚫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타협의 또 예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청와대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일단은 국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또 청와대가 또 한번 타협의 예술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동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정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요구를 요청으로 처리하도록을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이 부분이 이제 정의와 국회의장의 중재안의 핵심인데, 중재안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중재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애초에 국회법 개정안 내용이 그렇게 위헌이다 아니다 시비가 붙었을 때 저는 그렇게 그 청와대나 또는 여당 일부에서 반발하는 것처럼 위헌 여부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또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 반반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성을 띈다, 띄지 않는다 나뉘는 것 같고요. 또 야당 내부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인데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저는 애초에 그 자체 개정안 자체가 뭐 강제성을 그렇게 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다만 과거에 있었던 그 국회법 98조 2항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그런 표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로 하여금 본래 입법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내용과 다른 그리고 행정부가 굉장히 그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것에 대한 그 행태에 대해서 쐐기를 박으려는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입법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온 국회법 개정안이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저는 뭐 이 정도 자구 수정이라면은 당초에서 조금 후퇴하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러면은 이런 대결 구도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야당 내부 또는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아마 절대로 이건 한자도 붙일 수 없다. 그러면 의견이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할 거면 뭐하러 개정안을 그러면은 여야가 협의해서 만들었느냐라고 네. 또 그 반대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일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충분히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수용할 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결국 두 가지지 않습니까? 원래안이 가거나 아니면 중재안이 가거나 어쨌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청와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어떻습니까? 원래 청와대 입장을 그대로 만약에 유지한다면 메르스 사태와 상관없이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는데 이럴 경우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로 얘기를 해보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 뭐 잠시 뒤에 여쭤보겠지만 방미 연기 발표와 갖고도 당청 간의 소통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가정해서 그 지금 현재 말씀드린다는 것이 조금 적절할까 싶지만 네. 이제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만약에 뭐 원안이든 또는 중재안이든 청와대로 이송이 됐는데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됐다 한다면 요게 좀 얄궂은 차원인데요. 애초에 그 국민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사실은 그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세월호 특위의 조사관에 대한 그 문제로 이제 귀착이 되는데 이게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결국은 그 공무원연금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래 취지를 벗어나서 상당히 누더기가 됐다는데 그거는 통과가 되고 그 야당이 요구하는 그 부분은 통과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그 18대 국회를 하면서 우리 김유정 의원도 아마 같은 부분을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결국은 여야 내에 어떤 식의 그 타협을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향후에 어떤 그 의제든 또는 어떤 중요한 국가 사안이든 야당으로부터의 협력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정치적 상황이 발생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솔직히 우리 한번 좀 솔직해 봅시다.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위헌이다,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거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국회 선진화법이었습니다. 근데 국회 선진화법은 우리의 헌법적인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다수결 원칙을 수정한 거거든요. 네. 그 위헌 소지로 따지면 그러한 그 위헌의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야 간의 어떤 정치적인 타협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나왔다 한다면 이 국회법도 관련해 갖고 만약에 이게 애초에 강제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으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걸 통과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의장의 중재안이 나왔고 그래서 저는 지금 국가 위기의 상황에서 국회법이 중요합니다만은 결국은 현실적으로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걸 위헌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헌 소지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네, 전망할 수 국회 있을까요? 선진화법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을 것 네. 같고요. 그거는 새누리당이 야당 될 거 준비하느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의 의제로 저희가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청와대가 좀 더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메르스가 이렇게 창궐을 하고 역설적으로 사우디에 이어서 메르스 강국으로 지금 2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이 정도로 이 박근혜 정권의 위기 관리가 너무나 허술하고 국민적으로 정말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또 3차 감염이 시작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청와대 국무회의 석상에서는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그 당청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발언만이 난무했었죠. 네. 그런 상황을 돌이켜 봤을 때 이 중재안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지금 청와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이 문제의 저는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이 자구 수정한 중재안에 대해서도 만약에 또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해서 국회로 돌려보낸다고 한다면 곧바로 레임덕의 시작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이 청와대와 또 입법부, 또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이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당청 간의 소통 자체도 이게 지금 유승민 지도부를 물러나게 하기 위한 청와대의 어떤 몽리나 꼼수거나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나마 유승민 그 원내대표하고 또 새정치민주연합 이렇게 좀 협상이 되고 얘기가 되는 소통이 네.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야 관계 속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 국회 상황이 완전히 허물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더 그 유연한 자세로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일단 야당 의총을 좀 지켜보고 나서 다시 또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가 이제 황교안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부분입니다. 임사청문 경과보고서가 12일에 여당 단독으로 채택이 된 상황이 지금까지의 상황인데, 여당은 지금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전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제 김유정 의원께서 바로 이 메르스 전국으로 위중한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가지고 목리를 부리면 되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견 동감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서 사력을 다해서 지금 메르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격리 환자들이라든지 또는 의료진의 모습을 볼 때 이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그 자기 반성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그 의료진이 쓴 글을 잠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 땅에는 방역 컨트롤 타워 없는 정부, 보건 없는 복지부, 혜성처럼 나타나 사실 확인 없이 기자회견하는 지자체장들, 현장의 목소리는 없이 자극적인 기사만 양산하는 언론. 이게 우리 다 스스로가 반추해야 될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위험한 그 사스 위기 때 당시에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컨트롤 타워가 얼마나 그 예방을 잘했느냐가 지금 새삼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차원에서도 이 컨트롤 타워를 위해서 그 국무총리의 인준 문제를 그 법적인 차원에서, 물론 야당이 어떤 부분에서 반대하는가를 잘 압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견을 제기할 그런 그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이 상당히 위중하고 그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야당이 반대를 한다면 그 반대의 의사 절차도 법적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지금 국민들에게 네. 모든 그 신뢰를 잃은 여야 정치권이 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총리 자리가 비어 있기에는 사태가 너무 위중하기 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네. 정 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또 야당에서는 그렇게 또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보다도 검증을 좀 더 해야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총리가 부재해서 메르스가 이렇게 창궐하게 됐나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황교안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익히 우리가 지켜보셨습니다마는 예. 그 이전에 그 낙마했던 문창극, 안대희 후보자들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계시는 그런 후보자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매번 얘기하는 게 초기 대응 실패다, 컨트롤 타워 부재다, 언제까지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그럼 총리가 돼도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의견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청문회 때 다 소명하겠다, 청문회 때 제출하겠다라고 해놓고 회피했을 뿐이지 결론적으로 후련한 답변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로 여러 가지 의혹들만 가지고 있는 의혹 덩어리 후보가 되고 말았죠. 그런 상황에서 여당은 과연 이렇게 이 부적격한 총리 후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싸는 그런 청문회가 과연 마땅한 것이었나. 국회의 어떤 여당으로서, 입법부로서의 어떤 본분은 망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16일 날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18일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되는데, 16일 날 투표를 통해서 하자는 게 지금 여당의 입장이죠. 그런데, 아마 이 내용도 총리 인준과 관련해서도 야당에서는 이제 18일 날 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 내일 의총에서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아마 선택지는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는 들어가서 반대표를 던지거나 아니면 아예 본회의 입장하지 않거나 예. 두 가지일 텐데 저는 최종 여야가 본회의에 투표를 16일 날 해야 된다고 본다면은 들어가서 반대표를 던지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보여지고요. 여당 내부에서도 아마 이 황 후보자에 대해서 정말로 부적격하다. 아무리 지금 국가적 재난 사태에 엄중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네. 그래도 이런 부적격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에 동의하는 분들도 저는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당 의원들을 좀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반대표를 던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메르스와 관련해 가지고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라는 게 이제 보건복지부에 네. 있고요. 또 범정부 메르스 대책 지원본부라는 게 국민안전처 산하에 있고요. 그 외에도 민간합동 태스크포스, 즉각대응팀, 메르스 관련 긴급대책반, 또 중앙 재난관리와 관련한 위원회.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총리 대행이 중심이 되는 네. 범정부 메르스 매일 점검 회의. 를 통해서 지금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 상황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된 거 사실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 청문회와 관련해서도 바로 철벽 방어망을 쳐서 황교안 후보를 변호했던 여당만 비판받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와중에 정치 공세는 했는데 구체적인 어떤 증빙이라든지 또는 문제를 적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야당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비난과 또는 어떤 그런 냉소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 총체적인 정치권에 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미 말씀하셨듯이 18일부터 대정부 질의하면 18, 19, 또 22, 23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그 논리대로라면 황교안 후보가 적합치 않으니까 계속해서 총리 인준 전국으로 그러면은 계속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어떤 대승적인 생각을 좀 하시라고 좀 네. 호소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의혹 덩어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헤친 결과 적절치 못하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국회의장을 통해서 철저하게 반대를 하거나 하는 것이 야당다운 또는 대한정당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와서 정치 공세적으로 여당이 잘못이냐 야당이 잘못이냐 하는 말씀을 드리기도 이 자리에서 참 민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모두 지금 고민이 많은 시점인 것 같아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조만간 최종 결론 내린다는 방침이라고 하니까 내일 또 어떤 상황이 좀 전개될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호김 전 의원 그리고 김유정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